나 먼저 채널의 이연희입니다. Do you speak English? A, B, C, D, E, F, G. 오늘은 저의 이야기 중 미국에 살면서 영어 대화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온 지 25년이 되었는데 저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미국에 온 횟수에 비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어 실력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숫자에 반비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 조기 유학 오는 어린 학생들은 한국인이 많이 없는 곳으로 유학 보낸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국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어 배우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지요. 이렇게 환경에 따라 영어를 배우는 습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저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남편이 회사에 사표를 내고 저희는 가게 하나를 인수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 그 가게와 집과의 거리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곳을 매일 왕복하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8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가던 중 차 안에 라디오에서 허리케인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죠. 아시죠? 카트리나, 사라오 태풍 등등 무서운 바람이요.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은 허리케인 때문에 차가 빨리 도착했으면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날 밤을 무사히 보내고 다음날 다시 가게로 출근하고 열심히 돈 벌고 또 퇴근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라디오에서 또 허리케인이 온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1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여러 날을 차 안 라디오에서 떠들어대는 허리케인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당시 제 아들은 그 가게에서 30분 거리인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저녁을 먹다가 이야기하던 도중 저는 왜 허리케인이 안 오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허리케인이냐고 되물었어요. 라디오에서 며칠을 허리케인 온다고 떠들더라. 엄마 자세히 얘기 좀 해봐. 매일 8시쯤 집에 갈 때 라디오에서 허리케인 온다고 그랬는데 하늘이 말짱하다라고 했죠. 아들은 그제서야 그 허리케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아이스 하키팀 이름이에요. 그 방송은 스포츠 중계예요. 아이고 맙소사.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그맘때쯤 아들은 하키팀에 들어가고 싶어서 열심히 하키 연습을 했더랬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 허리케인 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잖아요. 나는 변명할 수 없었으며 속으로 아들아, 안 듣는 게 아니고 들어도 허리케인은 태풍이라는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 내 뇌에서는 듣고 기억할 자리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야. 또 이어서 바람이 더 세지 아이스하키 팀이 더 세냐? 누가 더 세냐?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못하는 핑계가 수십 가지가 되겠지만 저의 나이에는 보통 중고등학교 6년, 대학 4학년 하면 10년을 영어 배우고 나서 대충 영어를 읽고 쓸 줄 압니다. 그러면 꽤 잘해야 맞아요. 그런데 가끔 영어를 그렇게 오랜 기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영어 스피치를 아주 잘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맞고 안 맞고 따지기보다는 머릿속에 좀 더 즉각적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영어가 들어갈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문법 따져야지요. 스펠링 따져야지요. 발음 따져야지요. 또 틀리면 창피할까봐 미리 꽁무니 빼야지요. 용기는 다 얼어 죽었죠. 요거 저거 재는 게 너무 많아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미국 애들도 틀려. 문법도 틀리고 스펠링도 어떤 때는 나보다 몰라. he는 미국인도 헷갈려. 무조건 들이대는 겁니다. 못해도 좋아.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미치니까 용기가 생긴다는 거지요.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또 이야기하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잉글리시 또 콩글리시도 다 좋아요. 듣는 사람의 성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처음부터 주눅 들지 말고 친절하게 공손하게 미국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 순간이라도 여유가 생깁니다. 서로 소통할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되든 안 되든 말하면 그들이 대충 알아듣고 모르는 것은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저더러 너는 그래도 이거를 하지만 나는 하나밖에 못해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간다니까요. 또 한 가지, 어린이들은 놀면서 배웁니다. 노는 것이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노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고 노는 아이 있습니까? 어른인 우리들도 삶 속에 녹아들어야 합니다. 그 삶이란 것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입니다. 오래전에 세 아들을 훌륭한 미국인으로 기른 한국 부모가 쓴 기사를 보았어요. 그 부모들은 우선 아이들에게 한국 음식을 안 먹이고 그들도 안 먹었대요. 물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만한 의지가 있었기에 그 부모와 자녀들은 이 미국의 문화에 빨리 적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사회에 잘 진출해서 타인이 보기에도 훌륭한 거지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탓을 하기보다는 환경을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루 1시간씩 6년을 하다 보면 영어가 어지간히 된다고 하네요. 너무 오래다고요? 그럼 한 달만 빼보도록 할게요. 저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하지요. 영어 공부! 나 먼저 배짱 부리세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대방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최소한 2개 국어는 합니다.